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이고 임기 뭐 길어봐야 4년인데 4년 지나면은 그냥 갈 사람이니까 4년만 꼭 참자라고 해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라는 이런 황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WTO에 받아준 것도 이런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고, 그 다음에 WTO하고 IMF 체제하고 FTA, 신자유주의에서 FTA,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어떻게 보면 황금의 시기를 구가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중국을 받아줬다 이거예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위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중국이 시장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봤다 이거예요. 중국이 군사 안보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적으로 보기보다는 공산국가였지만은 오히려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WTO에 가입을 받아주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G2로 부상을 했다 이거예요. 중국이 이제 G2가 되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대놓고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이른바 신형 대국 관계.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미국하고 둘이서 이제 나눠 먹자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그 미국의 이제 외교 안보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그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정권 이제 누가 됐든 이제 분명한 건 그 WTO, IMF 체제, 그 다음에 그 나토 체제를 가지고서 어떤 그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지속 불가능한 문제, 중국의 그 안보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명확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의 문제를 어떻게 서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문제를 포함해서 또는 이제 그 외교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내외적으로 적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개인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을 갖는 데 사람들이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이고 임기 뭐 길어봐야 4년인데 4년 지나면은 그냥 갈 사람이니까 4년만 꼭 참자라고 해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라는 이런 황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미국의 패권주의라는 게 뭔가 이렇게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미국의 패권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뭐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고 이제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가 시작됐죠. 본격화 됐죠. 그때 그 전에는 이제 팍스 브리테니카였다가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개막이 됐고, 이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축한 세계 질서가 경제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 평화와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모두가 다 공존 공영의 어떤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가트하고 IMF 이 쌍두 체제입니다.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 패권국가 출발과 동시에 미국이 이제 구축한 세계 질서 패러다임이에요. 가트 체제는 뭡니까? 공산품의 자유무역주의. IMF는 뭡니까? 환율 시장의 자유, 이른바 외환 시장의 정부 개입을 금지하는 자유 환율제를 이렇게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하나는 나토, 세계 경제 질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가트하고 IMF 체제고, 이제 외교 안보 질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냉전이 곧바로 시작됐잖아요. 미소 냉전이. 그래서 이제 나토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체제를 이제 구축을 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죠. 가트하고 IMF, 그다음에 나토 중심의 경제 및 외교 안보 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어떤 패권 국가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구축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잘 발전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에 바탕으로 해서 유럽 경제도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일본 경제도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한국 경제도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이렇게 세계 경제가 계속 발전해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외교 안보면에 있어서도 구소련이 붕괴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단독 슈퍼 파워가 되는 일극 체제를 형성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가트하고 IMF 체제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 달러 기축통화, 이른바 금 태환으로 하는 달러 기축통화 제도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금을 떼어냈다. 금을 떼어내고 닉슨 선언으로 금을 떼어내고 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 그게 한 번의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 내부의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서 금 태환 달러를 금에다가 패깅을 딱 연결을 시켜놨는데, 그렇게 연결을 시켜놓다 보니까 금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더라,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을 떼어내버리고 그냥 금 태환제에서
달러 신용제도로 바꿨다 이거예요. 예전에도 설명해드렸죠. 달러 신용화폐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달러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국가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국가의 신용을 뭘로 평가하느냐? 국가가 발생한 장기 채권, 장기 국채를 기준으로 신용 등급을 뭐 S&P라든지 무디스나 피치라든지 이런 신용기관들이 평가한 그런 걸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IMF 체제 하에서의 이제 금태환 제도가 변동환율제로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가트 체제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게 공산품만으로는. 미국 경제가 계속 발전해 왔는데 제조업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위축되고, 반면에 서비스업하고 금융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농업들이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강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가트 체제는 공산품만의 자유무역을 다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공산품을 수입을 하고 미국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라든지 농산품은 계속 막혀 있었다 이거예요. 가트 체제에서. 그럼 이건 이런 상태로는 미국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가트 체제를 바꾸고 이걸 WTO 체제로 바꾸자. 뭐냐, WTO 체제는 뭡니까? 서비스도 이제 자유무역, 그다음에 농산품도 자유무역 다 집어넣자. 그래야만 미국이 공산품 제조업 중심으로 한 공산품의 무역 적자를 서비스나 농산품의 그 흑자를 통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WTO 체제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WTO 체제로 바뀌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WTO 체제로, 그러니까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 바꿈과 동시에 이게 겹쳐 있죠. 미국이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1급 초강대국이 되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가트가 WTO로 바뀌고, 그다음에 WTO로 바뀌면서 이제 이른바 그 나프타도 만들어졌죠. 예, 나프타도,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이제 를 기반으로 해서 나프타도 만들어지고, 나프타를 계기로 해서 FTA 또 바람이 불죠. 그 이후로 쭉 FTA 자유무역을 계속 확대하는. 근데 자유무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품만 아니라 농산품 서비스까지 확대되는. 근데 요때가 이제 또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이 이제 새로운 디지털 패권을 이른바 윈텔 체제로 불리는 디지털 패권을 형성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왔다. 이런 식으로 변해오면서 또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 패러다임은 뭐였습니까? 자유무역주의, 정부 개입 간섭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외교 안보 면에 있어서 구소련이 붕괴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신경을 쓸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이 이제 개혁개방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새로운 이제 강자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개혁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받아준 것도 이런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고, 그 다음에 WTO하고 IMF 체제하고 FTA, 신자유주의에서 FTA,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어떻게 보면 황금의 시기를 구가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중국을 받아줬다 이거예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위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중국이 시장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봤다 이게. 중국이 안보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적으로 보기보다는 공산국가였지만은 오히려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WTO에 가입을 받아주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G2로 부상을 했다 이거예요. 중국이 이제 G2가 되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대놓고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이른바 신형 대국 관계.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미국하고 둘이서 이제 나눠 먹자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그 미국의 이제 외교 안보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그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국이 외교 안보 면에서 중국을 이제 견제하고, 견제를 넘어서서 이제 압박을 하고 봉쇄를 하려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겠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다가, 외교 안보 면에 있어서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중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면서 그거와 더불어서 중국의 군사력도 막강해지기 시작하니까 협력의 어떤 그 틀이 어떤 견제 틀로 바뀌고, 견제 틀이 이제 선별적인 기술 봉쇄, 첨단 기술,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봉쇄를 한다든지 까지 이렇게 지금 와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예 그냥 옛날 구소련을 경제 블록화해서 완전 봉쇄했던 것처럼 중국을 완전 봉쇄할 거냐? 경제적으로나 군사 외교 안보적으로나 완전히 봉쇄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명확한 그 전략이나 입장이 없다 이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는 한에 있어서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의 어떤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나도 미국하고 중국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떼려면은 적어도 30년 시간이 걸리지 않고서는 떼기 힘들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면에 있어서 완전 봉쇄로 가려면 경제면에서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경제면에 있어서 군사면에 있어서의 어떤 대결 구도로 과거 구소련처럼 그 나토하고 바르샤바 기구였어요. 그 했던 것처럼 중국하고 이렇게 외교 안보면에서 대립 구도를 이렇게 세운다라면 경제적인 어떤 그 압박을 이렇게 가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막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필연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도 이제 선별적인 기술 봉쇄에서 완전 봉쇄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 그림들이나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띵크탱크들 내용들 좀 보면은
어떤 구상들이 지금 안 보인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경제면에 있어서는 선별적인 기술 봉쇄 전략을 하면서 거류를 계속 할 건지 하면서도 이렇게 안보 군사면에 있어서는 대립각을 계속 봉쇄하면 아니면 대립 구도를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어떤 라이벌로서 도전장을 내미니까 미국 경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뭐라 할까 위기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미국 경제 자체 내부적으로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왜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재정 적자가 쌍둥이 적자가 이른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지속 불가능한 정도로 문제가 커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질러대고는 있지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아서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느 정당이 집권당이 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 경제가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른바 일방주의 외교안보, 경제 외교안보를 내서 마가 정책을 내세워서 이른바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전통적인 경제적으로나 외교안보 면에서 동맹 관계에 있던 국가들까지도 미국 이익을 우선한다 해가지고 다 쳐내는 그런 이제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이렇게 세계 경제 및 외교 안보를 이끌어왔던 WTO하고 IMF 체제, 그 다음에 나토를 중심으로 한 동맹 외교 안보 체제,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WTO도 완전히 깨 부셔버렸다 이거예요. 다 무료화 시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IMF도 사실 지금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달러, 어떤 때는 달러 강세를 주장했다가 어떤 때는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에 대해서 니네들 이렇게 통화 약세 유도하면 때려 죽이고, 통화 약세는 통화 강세를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른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막 내뱉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힘이 세니까 깡패 짓을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마가로 해가지고 이게 상호간세 다 때려 부시고 못하고 하지만 세계 경제 질서를 완전히 부시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 됐든 유럽연합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이게 그 세계 경제 전체가 온전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이 미국이 패권 국가를 계속 주장을, 내가 패권 국가야 우리는, 그래서 내가 뭘 할 거야라고 한다면 다른 여타 모든 국가들이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 이거예요. 경제계로서도 IMF, WTO하고 IMF를 이렇게 붕괴를 시켰는데 이걸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질서 패러다임, 그다음에 그 외교 안보면에 있어서의 어떤 중국 봉쇄 전략, 중국에 전념하는 전략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방위비 분담도 막 해라고 윽박지르고 있는데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중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새로운 어떤 외교 안보의 어떤 그 패러다임 질서, 새로운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정권을 잡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자리 하기 때문에 나는 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중국 전념을 해야 돼. 중국이 경제적으로 컸고 군사력도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감당하는 건 힘들어. 미국은 중국에만 전념할 테니까 니네들은 각자 알아서 해.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의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미국의 패권 국가로서의 새로운 어떤 질서는 이런 틀이 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시행착오 없이 혼란 없이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앞뒤가 안 맞는 식으로 막 뒤죽박죽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고 다 때려 부시고 있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미국 스스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붕괴시키고 있는 것에 이렇게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패권 국가로서 미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일부에서 이런 미국 패권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라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비판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뭔가 트럼프 정부를 떠나서 미국 경제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를 이렇게 해결해야만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그 질서도 거기에 맞춰서 구축할 수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지속 불가능한데 다른 나라 경제라고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어떤 지속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납득할 수 있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어떤 각 나라들이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하면 그것이 이른바 이제 새로운 21세기의 미국의 어떤 패권국가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죠. 무조건 때려 부시고 미국만 이익을 챙기면 그만이야. 일본 니네는 우리한테 5천억 달러 냈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이니 내가 알아서 딴소리 하지 마. 당연히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군사적인 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약화되고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죠. 유럽연합이든 일본이든 심지어는 한국이든 독자 노선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외교 안보적인 면에 있어서 깨지죠. 관계가 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누가 됐든 이제
분명한 건 그 WTO, IMF 체제, 그다음에 그 나토 체제를 가지고서 어떤 그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지속 불가능한 문제와 그다음에 중국의 그 안보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명확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서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나라들과 윈윈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상생하는 형태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내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교 안보면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어떤 동맹국들과의 어떤 협력, 그 다음에 비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과 상호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서 중국 문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납득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왜냐면 군사적인 대결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중국이 이제 그렇게 군사적인 방법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중국 자체가 그렇게 변화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뭐, 당장에는 뭐 그게 뭐 지금 중국의 정치 구조상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의 틀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 없이는 미국 패권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뭐 이상 이제 미국의 패권주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